예, 저는 음성에 사는 김길남입니다. 예, 고향은 경기도 팔당이고요. 어린 시절은 피난 시절에 강원도에 가서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첩첩 산중에 살다가 군대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육사단 2연대에 근무하다가 월남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통신병으로, 무선 통신병인데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월남에 가면 100%가 거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거기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월남을 갔는데, 저는 보병이었었는데 보병이 아니고 포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참 바뀌는 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보병은 최고로 위험했는데 포병이 되니까 거기에다 작전처 무전병이 되니까 그야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처 포병이라는 건 작전 참모와 함께, 작전 장교와 함께 에로나이티를 타고 적의 진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1년을 마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떠다니는 비행기를 갖다 보고 그놈들이 총질을 하니까 순간순간으로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좋은 일뿐이 기억 안 하고 나쁜 일은 오래 기억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녀온 후에,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제가 세상이라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근로자로다 계속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2003년까지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어느 건설 회사에 들어와서 살다 그냥 여기 주점을 앉게 됐습니다. 거의 그러면 오랜 시간을 해외 생활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은 사우디 있을 때 사우디 까티프랜드로 이제 가서 근무를 했는데, 까티프는 해안가였어요. 그리고 조그만 섬이었었어요. 그래 그곳에서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저는 직업이 메카닉이었었어요. 메카닉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이제 일반 메카닉으로 갔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롤릭 메카닉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시급도 많이 받고 참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현장 소장이나 사장 표창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 사우디에서 근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리야드랜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리야드 유니버시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을 짓는 공사였었어요. 그래 그 공사를 할 때 저는 그 크레인이라는 게 유압이라는 시스템으로 전부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상낭식이라고 그래서 대들보가 올라가는 중이었었는데, 그 대들보를 올리는데 상낭식을 하는데 크레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정비사니까 그때는 사우디 구간까지 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양주택으로 갔었는데, 거기 구간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크레인이 고장이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국왕까지 와 있고 모든 귀빈들이 와서 참관을 하는 중인데 고장이 나니까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한 15분 만에 제가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국왕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전 사원에게 200리알이라면 그때 아마 1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나눠주라고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 직업에 대해서 진짜 아주 자신감을 느꼈고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리비아에 가서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다니고 2000년 한국의 IMF가 될 때까지는 전부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아건설 그 당시는 30억 달러짜리, 요즘엔 30억 달러가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어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큰 공사인데 거기를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갈 때는 그 동아건설에 이제 그 협력회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엔 동아건설로 갔었는데 동아건설의 중기사업소에 그 하체 정비 총반장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는 그 밑에 이제 다루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 저는 사실 외화를 봤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가 번 돈을 10% 이상은 가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런 세금 혜택도 못 받고,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좀 우리나라에 좀 섭섭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한국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외국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줘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우디 나갔을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주고 그 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줘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 맘대로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해준다는 거는 나는 뭔가 우리가 과거에 고생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한국 돈 가지고 살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못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삼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인권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사람들을 못된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죠. 농촌에서 일을 했다가 인건비도 못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삼국인은 인건비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도 전쟁터를 간다는 거를 누가 놀러 가는 걸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갔다 와서 담은 얼마라도 벌어서 목숨을 걸고 좀 잘 살자고 왔던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우리에게 대접하는 거는 사실
한동안 없었어요. 없었다가 얼마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늙고 다 병들었는데 지금 저도 콩팥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암이 또 발생했는데 그거 수술을 하는 게 더 겁이 나갖고 그냥 살고 있는데 웬만하면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